95세까지. 그럼 다 되는데. 95. 이거 내가 한대. 나도 그거 혼자 그거 물대고 끝이 없이 다 참담한 심정으로 썼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같이 정치를 하면서 같은 뜻으로 잘 지내온 동료들끼리 이렇게 이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는 사실에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며 저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저희들 자식 앞에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정론지필로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경산시장 예비후보 조현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된 것은 최근 A모 예비후보가 저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 전송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 문자들의 내용들이 허위의 사실임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A모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법적 조치할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A모 예비후보가 2022년 4월 23일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가 교육청 마스크팩 납품 비리, 경산시 아스콘 납품 비리로 고발되어 경북경찰청에서 조사 중이라며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위 사건들로 고발된 사실이 일절 없습니다. A모 예비후보가 보낸 위 문자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경북경찰청에 본인이 위 사건들로 고발된 내용이 있는지를 기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해 보신다면 저의 억울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A모 예비후보의 위 문자 내용들은 명백한 허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A모 예비후보를 위죄명으로 법적 조치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할 생각입니다. 본인은 앞으로도 이러한 무분별한 허위사실로 후보자들을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단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관련된 사고 미조치에 관련해서는 당시 비접촉 사고로 미인지한 가운데 사고 원인 유발 차량으로 판명되어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로 벌금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부터 이러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모든 행위를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 생산과 도를 넘는 네거티브를 계속한다면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임을 다시 한번 언론인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여기 문자 발송을 하겠다는데 A모 씨로부터 이거 문자 받은 게 확보되어 있나요?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서 보내 자료 좀 주십시오. 지금 자료 주세요.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 며칠 동안 이 심사숙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서 정말 이 정치판에서 이래도 되는가, 이 후보 공천 과정을 떠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저희 애들이 지금 서울에서 내려와 있고 지금 휴직계를 내고 아까 선거를 받아 내려와 있는데 어제 아랫게 이게 시내 식당의 명함을 돌리다 보니 너가 아빠 그랬는 게 정말 맞느냐고 많이 묻더랍니다. 그래서 애들 앞에 당당해진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애들이 궁금해합니다. 경산 시민들도 궁금해합니다. 제가 온갖 비리에 연루된 후보라는 것을 엄청난 시민들이 말씀하고 다니십니다. 심지어 촌에 계신 저희 먼직자 할머니 어제 전화 오셨습니다. 제 녹취 듣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니 왜 그랬노? 제가 그 구순 할머니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언론에 계시니 경북경찰청에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경북경찰청, 아니 경산경찰청에 고발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 고발된 일이 있다면은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 이 정가 기록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사과를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집사람이 말이죠. 집사람이 너무 아파서 이게 말이 좀 길게 될 수 있는데 집에 들어가는 길에 약을 사가면서 급하게 돌아가다가 보니 저는 오는 차도 못 받고 사고 미인지로 접촉을 안 했습니다. 접촉을 안 하고 집에 들어갔고 그 차는 나 차를 피하다가 차를 박았답니다.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왔는데 저는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사고 온 유발 차량이니. 그것도 음주, 사고, 도피, 사람 치웠다고 이렇게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한 3, 40명 기자분들 오셨는데 지금 저하고 단 한 번도 술자리 하신 분 계십니까? 이 많은 경산시의 기자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저하고 단 한 번도 술자리 하신 분 계십니까? 최소한 저는 도의원이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상대로 어떤 소송을 하는 게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약식 벌금형에 수긍을 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벌금형이 정가 기록인조차도 몰랐습니다. 태어나서 2018년도 초에 경찰 조사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민생이나 생계를 위해서 혹시 모를 범죄를 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금형. 그런 분들도 이렇게 매도도 되겠습니까? 물론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차량을 다치신 그분에게는 차량을 손실한 부분에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지금 시중에 음주병 손해로 사람을 치어서 누군가를 태우고 가다가 도망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누군가가 SNS상이나 문자로 하면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제가 이게 사실은 오랜 이게 정당 생활을 하면서 같이 한 동료한테 이러는 게 어째 생각하면 좀 참을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자식들 앞에 또 경산 시민들 앞에 당당히 발전이 돌 것 같아서 곧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조치 들어가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십시오. 네. 양소환 기자라고 합니다. 상대방 후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혹시 법적인 대응 수준이 수위가 달라질 전혀 고려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 마스크 그 비리 납품 사건 때 그 경북 교육청에 지금도 관련이 있어서 그 자체 감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지금은 어떤 결과가 나왔죠? 그거는 제가 전혀 모르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이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경산에 후배가 제가 교육위원을 할 적에 경북교육청을 찾아왔습니다. 형님 나 이거 동생하고 마스크 보관백 사업을 하는데 교육청 지금 좀 소개시킬 수 있습니까?
그때 마침 딴 업무보고 때문에 담당 계장님이 사무관님 와 계셔서 경산의 지역업체니 설명 좀 돌아봐라. 그게 저는 다 거기까지고 거기까지 다. 거기까지 다. 그 다음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그쪽에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공무원하고 딴 부분에서 어떻게 뭐 이해가 있는지 왜 모르지만 KBS 방송 받아서 그것조차도 사실은 참았습니다. 그것조차도 내가 이게 왜냐하면은 저는 도의원 신분으로서 지역업체를 챙기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도와주라 물건을 팔아주라 했는 게 아니고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그것마저도 제가 안 한다면 저는 도의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게 지금 벌써 8개월 전의 일이고 최초에 그 친구가 경북교육청에 온 게 2년 전의 일입니다. 단 한 번도 저는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아랫게 뭐 언론사에서 경찰청이 확인해서 그 자료도 나왔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거는 뉴스에 나왔어서 칩시다. 아스코는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시장 후보자 되시는 분이 SNS상에서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폭탄 문자 처리를 할 때는 확인을 해보고 하셔야 돼요. 지금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실추된 제 명예, 내 자식들에게 당당하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 질문해 주십시오. 예. 그 중앙선관위에 들어가면 정가기록 중에 정가가 아니고 문서가 있는데 그 정가기록이 지금 이 벌금은 요걸 얘기하는 거죠. 예예예. 예,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입니다. 사고 미조치도 사실은 뭐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인식하기 그럴 수 있는데 뺑소니는 특가법상 사고 도주 차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도 저로 인해서 차량이 다쳤다고 이렇게 판결이 나왔으니 그걸 인정하는 부분이고, 예. 벌금형은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300만 원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고 원인 유발 차량이 많이 단속될 때 고속도로 끼어들게 하면서 뭐 사고나 그런 게 돼서 많이 강화될 텐데 사실은 저는 그 벌금형에 대해서 기존에 잘 몰랐었어요. 지금도 후회스러운 게, 지금도 지금 제일 후회스러운 게 그때 법원에서 한번 해봤으면 싶다는 생각도 법원에 소송을 해서 이게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올지 지난번 도의원 선거 때도 이게 파장을 몰고 왔었습니다. 음주 뺑소니라고. 이 두 번째 겪는 선거 때마다 겪는 거라서 그거는 뭐 제가 또 벌금형을 받아서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파렴치한 뺑소니는 절대 아닙니다. 후보는 이게 약식 기소가 됐다는 얘기도 정식 재판에 참가하지 않을까요? 아, 그때가 이제 약식 기소가 됐는데 정식 재판을 왜 청구하는가 하면은 사실 법률에 대한 무죄함도 있었습니다. 무죄함도 있었고 그때 당시 이제 1월달인가 2월달인가 우리 선거 전이고 완전 이 경산에 그때 당 자체가 막 혼란스러울 때 그냥 시민들하고 어떤 상대를 하기가 지금 좀 그게 죄송한 마음에서 사실은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벌금형이라는 게 진짜 그 정도 그렇게 될지는 정말 몰랐어요. 태어나서 경찰 조사 그때 처음 받아본 게 처음입니다. 또 질문 없으시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날구전 오전 시간에 이렇게 좋은 일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 자신한테 더 엄격해지겠습니다. 정치를 계속하는 한 아니면 평범한 일반 시민으로서 하는 한 정말 제 자식들한테 안 부끄러운 제 자신한테 더 엄격한 자세로 생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